췌장암은 완치율이 10%에 불과한 난치암 중 하나입니다. 워낙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고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의 환자가 병이 많이 진행된 채 진단되기 때문인데요. 흡연, 비만, 만성 췌장염, 당뇨, 췌장암 가족력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술 기법의 발전과 새로운 항암제 등으로 치료 결과가 개선되며 완치의 희망도 볼 수 있게 된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승범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승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승범입니다. 네. 사실 위나 대장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도 받고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알아볼 췌장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네. 이게 숨어 있는 장기라고 들었는데 네.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가요? 네, 췌장은 위아래로는 명치와 그 배꼽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예. 앞뒤로는 위와 척추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밖에서 배를 만져서는 이 췌장을 만질 수가 없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췌장은 기능은 우리가 크게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외분비 기능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이제 분비를 시켜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네. 또 혈액으로는 우리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을 이제 소화시키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이제 소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서도 이 소화액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화 기능이 유지가 되지만은 췌장에서 이 지방의 소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방변을 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또 기간인데 네. 또 이 췌장에 암이 생기면은 참 무섭잖아요. 저도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게 전 축구 국가대표죠. 유상철 감독님이 또 이 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 저 속상했거든요. 교수님, 이 췌장암은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췌장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제 밝혀진 것은 없고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췌장암의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 인자는 크게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가족성 췌장암이 있거나 또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이런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흡연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흡연을 하는 경우 이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비만한 경우 그리고 당뇨병을 앓은 지 오래되면은 이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췌장암이 독한 암이잖아요. 이걸 제가 또 검색을 해봤거든요. 완치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질 수 없다 그랬죠. 좀 안쪽에 있는 장기다 보니까 검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 발견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완치가 좀 힘든 걸까요? 네, 이 췌장암 자체가 우리가 이제 깊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은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초음파 검사는 이제 공기를 투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차 있는 장기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 앞에 이제 위가 있기 때문에 위 안에는 공기가 차 있어서 췌장을 이제 복부 초음파로는 전부 다 관찰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 진단이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췌장암의 특성상 이 췌장암이 서서히 이제 자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급속하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할 때는 이 췌장암이 급속하게 자라는 시점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췌장암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1cm에서도 28% 정도가 이제 전이가 동반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2cm에서는 78%, 3cm에서는 94%까지 이 전이가 이제 동반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 진단 당시에 이제 전이가 많이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늦게 발견돼서 치료도 좀 힘들고 사망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조기 발견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췌장이 손상돼도 뚜렷한 증상이나 통증이 없다고요. 네, 췌장 같은 경우에 이 췌장 기능이 80% 이상 손상이 네. 되어야지 이런 아이고. 소화 기능이 뭐 나빠진다거나 네. 복통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돼야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조기에 이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기에 또 증상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도 교수님 오늘 또 나오셨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이 단서라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췌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췌장암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당뇨가 잘 조절되다가 갑자기 잘 조절이 되지 않거나 또 이제 55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나타나거나 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췌장암을 혹시나 발생했는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또 췌장암이 머리에 발생했는 경우에 이게 담도 쪽을 눌려서 황달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피부가 노래지거나 하는 경우에 혹시나 췌장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복통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복통이랑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의 복통이랑 좀 느낌이 다른가요? 네, 복통도 이제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복통과 췌장암 복통을 이제 감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가 췌장암이 있을 때는 이 복통이 있으면서 등으로 통증이 뻗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밤에 이제 자면서 이 복통이 나타나서 수면에서 깰 정도로 이제 복통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혹시나 이제 췌장암 관련 복통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췌장암의 원인 중에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위험한 건가요? 네, 가족 중에 이제 한 명 있다고 해서 췌장암의 위험이 많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췌장암의 한 3% 정도가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이제 췌장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가족이라고 해서 췌장암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직계 가족이라고 해서 네. 부모나 그리고 형제, 자식 중에 이 췌장암이 발생했는 경우에 췌장암의 위험이 올라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예. 췌장암의 위험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배 이상 이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 췌장암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이런 췌장암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한다든지 조기 진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런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이제 췌장암이 어린 나이에 이제 나타날수록 그 췌장암의 위험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가족 중에 뭐 그럴 일 없으면 좋겠지만 3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또 확 올라갑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3명 이상이면은 30배 이상 그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이제 췌장암이 발생하는지를 좀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네. 종양 생겼다고 하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맞아요. 무섭고. 근데 악성도 있고 이제 그리고 양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췌장에는 양성이 생기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췌장의 양성 종양으로 이제 병원에 많이 내원하게 되는 것이 이제 췌장 낭종이라고 해서 췌장에 이제 물주머니가 생기는 병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되고 또 이제
건강 검진으로 이 영상학적 검사를 많이 시행하면서 이 췌장 낭종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건강 검진을 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2.2% 정도에서 이 췌장 낭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췌장 낭종은 우리가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액성과 이제 점액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장액성은 이제 맑은 물을 만드는 췌장 낭성 종양이 되겠고, 점액성은 이제 끈적끈적한 물을 만드는 그런 췌장 낭종이 되겠습니다. 네. 뭔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맑은 것보다 끈적끈적한 게 뭔가 느낌도 좀 그렇고 왠지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혹시 이런 췌장 낭종이 나중에 막 암으로 발전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췌장 낭종도 이제 분류에 따라서 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맑은 물을 만드는 장액성 낭종의 경우에는 암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0.1% 정도에서만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 이제 끈적끈적한 물을 만드는 췌장 낭종의 경우에는 이 점액성 낭종도 안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췌장 내 유두상 점액 종양이라고 해서 이 점액 내 유두상 점액 종양 중에 부체관형의 경우에는 10% 정도에서 이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점액성 낭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한 15% 정도에서 췌장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췌장 내 유두상 점액 종양 중에서도 주체관형이라고 해서 췌장의 가장 큰 길에 이제 발생하는 낭종의 경우에는 60% 정도까지도 췌장암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췌장 낭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암의 이제 위험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적절한 이제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암으로 발전했을 때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췌장암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해주셨는데, 뒤로 갈수록 주요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어떻습니까? 췌장암의 초기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상복부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이런 증상은 흔히 뭐 일반적인 소화 질환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췌장암을 이제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복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식욕 부진,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의도하지 않게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췌장암을 또 의심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당뇨병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당뇨병이 나타나거나, 당뇨병이 있었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또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췌장암과 관련된 증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췌장암 진단할 때는 어떤 검사를 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이게 복부 초음파로만 했을 때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췌장암의 진단 검사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복부 초음파 외에도 우리가 CT로 알려진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할 수도 있고, MRI로 알려진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췌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하고, PET CT, 암 CT로 알려진 양성자 단층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검사는 우리가 췌장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췌장을 잘 볼 수 있는 그거를 해서 이 CT 촬영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검사 방법이 되겠고, 여기서 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면은 MRI나 이런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PET CT의 경우에는 암이 이제 강력하게 의심되거나 또 암이 진단되는 경우 이 암이 어느 정도 전이가 됐는지 전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검사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는데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내시경 초음파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시경 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유용하고 장단점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인 위내시경이라고 하면은 식도하고 위하고 십이지장 일부분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췌장의 경우에는 이 위하고 십이지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에 초음파가 달렸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 내시경 초음파를 위나 십이지장에 놓게 되면은 가까이서 이
췌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는 췌장의 몸통과 꼬리 쪽이 잘 관찰이 되고 12지장에서는 췌장 머리 쪽이 이제 잘 관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네. 또 일반 복부 초음파에 비해서 해상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초음파 내시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미세 바늘을 넣어서 이 조직 검사를 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CT라고 하면은 이제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네. 초음파 내시경의 경우에는 이런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시행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초음파 내시경의 경우에는 진정 내시경이라고 네. 이제 약제를 써서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산소증이나 뭐 저혈압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환자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 치료잖아요. 맞아요.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 췌장암의 경우에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는 없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기나 2기에서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은 3기나 4기에서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3기나 4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대부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전이가 없이 이제 국소 진행형으로 췌장 주위에 이제 중요한 장기 혈관들이 많아서 이런 혈관들을 침범했다거나 또 수술을 못하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 치료나 이제 방사선 치료를 병합을 해서 암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은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항암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의 뭐 대안이기도 하고 요즘 뭐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췌장암의 항암 치료 성적이 안타깝게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췌장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약제에 대한 내성 발현율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췌장 주위에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서 네. 이런 환경이 존재하는데 이 환경이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딱딱하고 두텁기 때문에 항암 약제를 쓰더라도 이 약제가 이 미세 환경을 투과를 잘 못해서 약제가 이제 충분히 췌장암에 전달이 못 되어서 이 효과가 이제 떨어져서 예. 이 췌장암이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췌장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왜 건강검진 그 검사지에 보면 혈액 종양 표지자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 지금 어렵다. 처음 본 거죠? 말이 좀 어렵죠. 혈액 종양 표지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췌장암 수치라고 하던데 만약에 이 수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도 덩달아 좀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즘 건강 검진을 이제 많이 해서 네. 종양 표지자 검사 중에 이제 CA19-9라고 해서 이 검사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CA19-9는 대표적으로 이제 췌장암, 담독의 암에서 이제 상승을 보이는 종양 표지자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도 이게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암을 진단하는 선별 검사로서는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A19-9가 이 췌장암을 진단하는 우리가 정확도를 평가할 때 민감도 특이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민감도 특이도가 한 70%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암을 진단하는 데는 조금 이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런 CA19-의 민감도나 특이도 그리고 췌장암의 유병률을 고려했을 때 이 CA19-9가 상승되어 있는 환자 1000명 중에서 한 9명 정도만 네. 이제 췌장암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암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상승돼 있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상승돼 있다고 꼭 암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담석증이나 뭐 간염, 간 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 당뇨병이나 뭐 갑상선 질환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결핵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사실 네.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CA 19-9, 19-1부터 9까지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저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죠. 근데 왜 간경변이 간암으로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러면 만성 췌장염이 혹시나 이게 뭐 췌장암으로 안 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만성 췌장염도 간 경화하고 똑같이 췌장의 세포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기능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이 만성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서 이제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환경이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췌장암의 위험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고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췌장암의 위험이 한 6배 정도 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연세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기면 이게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저희가 55세 이상이면서 그 당뇨병 가족력이 없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췌장암이 발생해서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제 내분비 기능이 망가져서 혹시나 이런 당뇨가 왔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하면 당뇨가 있으면 췌장암에도 더 잘 걸릴 수가 있나요? 네, 당뇨를 오래 앓을수록 이 췌장암의 위험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이 췌장암의 위험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 대사의 이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네. 또 인슐린 저항성, 뭐 또 이런 고인슐린 혈증 등이 나타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췌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도 안 좋지만 또 흡연하는 경우에도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담배 피우면 뭐 암 발생 높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흡연의 경우에는 췌장암을 어떻게 이제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는 명확하게 이제 규명은 안 돼 있는데 이 흡연을 하게 되면은 췌장 세포 내에 이제 췌장 성상 세포 또 염증 세포라는 세포를 이제 자극을 하게 돼서 췌장에 이제 섬유화하고 이제 염증을 반복적으로 이제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췌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게 되면은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2배에서 5배 정도 췌장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흡연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금연을 하면은 2년 정도 이제 금연을 하면은 48% 정도 췌장암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에서 15년 정도 금연을 하면은 일반인과 똑같이 췌장암의 위험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흡연을 하고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췌장암 같은 난치암의 경우에도 우리가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췌장암의 경우에도 이제 조기에만 발견돼서 수술을 한다면은 우리가 생존율이 상당히 이제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진단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포기하거나 그렇지 말고 이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은 수술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췌장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요즘은 항암 치료 효과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해서 환자분의 삶의 질도 이제 개선을 하고 이런 생존율도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이 또 췌장암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잘 들으셨죠?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특히나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막 맥주 한두 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도 췌장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신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위와 대장뿐 아니라 췌장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수학의대과 전문의 김승범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